세수 감소로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줄자 충남교육청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최근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서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아산 원도심 싸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사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건축 설계 공모가 시작됐고 어울림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4건 중 1건이 자전거 절도로 확인됐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지역인 만큼 도난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 예산은 본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남교육청이 낸 추경 예산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부쩍 줄면서 이례 없이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5조 109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791억 원, 무려 10.4%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의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보통교부금이 감소한 건 모두 3차례. 그러나 올해처럼 수천억 원대가 줄어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노후시설물 교체를 비롯한 환경개선 기금 2,740억 원 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세임 예산안은 4조 9,442억 원으로 올해보다 4,3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신히 본 예산은 여유 자금으로 적립해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지만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던 예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희가 23년도 대비 24년도에 교부금이 줄었어요. 재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학교 시설 사업 보수, 노후된 그 시설 보수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감액을 했단 말씀 드린 건 거예요. 교육청이 제출한 제2차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은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 충남도의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8월 아산 원도심 싸전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됐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건축 설계 공모가 시작됐고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공간인 어울림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운양 2촉진 지역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핵심 시설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드디어 추진됩니다. 부지 약 6,700제곱미터를 매입한 LH는 최근 31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 이하로 전용 면적은 25에서 51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내년 1월 10일 발표됩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공통합임대주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입니다. 입주는 2027년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도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 공간으로 3층 규모의 모두 7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입주 위치 조정 등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착공 시기는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어울림 플랫폼 추진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세종시는 그 어느 도시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꼽히지만 자전거 도난 역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6.2%로 전국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돕니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전거 도로 총 길이만 400km를 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667건의 절도 사건 중 자전거 절도만 176건에 달했습니다. 4건 중 1건꼴로 단일 절도 범죄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성년자였는데 잠금 장치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주로 절도를 하는 연령대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진 않거든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잠금 장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검거만이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닌 것은 물론 한정된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꼽히는 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고유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고 이 정보를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든지 안심하게 이렇게 자전거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전거 요즘들 많이 또 이용도 하잖아요. 또 시민들한테도 또 편리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세종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나서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에 11곳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천국 도시라 불리는 세종시.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시는 기존 20만 원이었던 수당을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그동안 유족에게만 지급했던 보훈 명예수당도 본인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이달 기준 천안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1,692명, 보훈 명예수당 추가 지급 대상자는 500여 명입니다. 천안시는 내년도 보훈수당 예산으로 총 102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치고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22개 가문에 병역 명문가임을 알리는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16일에는 연기면에 거주하는 박영서 씨 가정을 찾아 문패를 달아주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시는 나머지 병역 명문가 가문에도 관할 읍면동장이 직접 방문해 문패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에서는 지난 2009년 1개 가문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80개 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습니다. 흔히 선거구를 운동장에 비유하곤 하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뛸 운동장인 선거구 획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인지도를 쌓을 대로 쌓은 현역 의원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정치 신인이나 도전자 입장에선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속사정, 송용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5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을 나온 신진영 전 행정관. 이튿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신 전 행정관은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했던 천안을을 떠나 이번엔 천안병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에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좀 빨리 되어야 목표가 분명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자꾸 늦어져가지고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불당동이나 청룡동 이런 문제 있을 때
역시 천안 병선거구의 출마를 결심한 장기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민주당 천안시장 경선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안병은 같은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바쁜 도전자 입장에선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현역은 뭐예요? 뭐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잖아요. 갑을병을 따지지 않고. 그런데 비현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한점도 많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천안은 천안을 선거구에 인구 상한선 초과로 천안 갑을병 선거구 모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지난 6일 총선 기획단에 발족한 여야는 늦어도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중앙부처 방문 등을 위해 세종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이 머물다 갈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시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최근 일부 필지에 대해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가 변경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과 같은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같이 결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하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격 기준 대상에서 어린이집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서 정의하는 학교엔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등학교만 포함되다 보니 계획 변경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제외됐던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거라서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지자체가 그런 것들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고.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약 10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 바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이곳엔 소규모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과 직선거리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 곳의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법에서 정의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였다면 숙박시설 허용 대상에 이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기준을 정할 당시 학교 교육 환경은 고려됐지만 어린이집 보육 환경은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차별적인 환경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지자체로서도 이런 차별적인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교육환경보호법을 적용해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다만 각 필지별로 건축 인허가가 접수되면 건축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 지역 정보와 소식 이어갑니다. 오는 주말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세종 급식 축제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시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양과 식문화 체험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학교 급식 요리 경연 마당과 급식 놀이 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 시립도서관이 올해 말까지 지역 향토 자료와 지역 작가 도서 등에 대한 기증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학술 조사와 연구 활동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증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립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하면 되며 기증받은 자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제2기 충남 우수 청년 농부를 선발합니다. 대상은 고소득, 세도전, 행복 등 3개 부문으로 모두 3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겐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충남도가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 체납자 57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습니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192억 원,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42억 원 등 총 234억 원입니다. 명단은 충남도와 각 시군,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27일까지 아산페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가맹점 12,488곳과 환전 판매 대행점 81곳으로 상품권 부정 수취를 비롯해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아산페이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전체 경로당 544곳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올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로당 136곳이 추가로 가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 관내 모든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보험 보장 내용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 온양 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에 무인 정산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현금과 종이 주차권을 사용한 주차요금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며 신용카드와 마그네틱 주차권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설관리공단은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한 의리를 지켜가고자 6년 넘게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 급식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황철 씨를 만나봅니다. 제 음식을 먹으면 항상 웃음이 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말마다 와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황철입니다. 이제 단체급식, 회사, 관공서, 그리고 요양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업소용 주방기구를 이제 국내 최초로 플랫폼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종을 살리면서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한테 뭘 더 해주면 행복해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또 선택을 하게 됐고, 한 6년 전쯤인가 지금 현 봉사단체를 오게 됐었는데요. 청소를 또 이게 담당을 또 시켜주셨어요. 청소를 하게 되면서 제가 현 직종이 요리 쪽에, 외식업 쪽에 있다 보니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면 한번 다음 달부터 요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처음으로 중국 요리를 또 보육원에서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또 제 음식을 먹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6년 정도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게 너무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돼서 오거나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시간이 있을 때 간다고 그러면 솔직히 참여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봉사를 안 온다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나 아니면 장애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조리사 선생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또 다양한 음식을 또 제공을 받고 그리고 식사를 또 드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갈 때는 좀 더 색다른 음식, 안에서 경험을 해보지는 못한 음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와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처음에 가기 전까지는 되게 어렵고 또 문턱 들어서기 전까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봉사단체의 일원으로서 맞닥뜨리니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두 손 두 발 걷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사람에 대한 의리. 제가 무슨 일이든 책임지면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거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에 아무리 좀 늦게 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그 다음날 봉사하는 날이면은 꼭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제 자신과의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이 잘 먹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베푸는 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는 처음에 이 보육원을 왔을 때 조금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이 좀 우울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많이 좀 마음이 닫혀 있다고 좀 오해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밝습니다. 밝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오히려 더 힘을 좀 많이 붙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맛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혹시 못 오는 날 다른 셰프 선생님이 왔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맛있는 음식과 제 얼굴이 기억이 남는 잘생긴 셰프 선생님으로 평생 남고 싶어요. 오늘은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전거 절도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잠금 장치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등록제 등의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